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길어져서, 그리고 저도 좀 답답해서 끽다연 좀 하고 오느라고 잠시 영상을 끊었는데요. 짧고 굵게, 지금까지 이 전편에서 이 친구한테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는지, 이 친구 사주 속에서, 그리고 상대방하고 이 친구와 관계 속에서 덩어공학까지 사주 명리학적으로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친구 일단 간목이죠. 그러면 제가 눈을 얘기를 했었어요. 연월 일시 사주에도 운합법이 있다고, 흐름에 따른 어떤 주로 써먹는 기운이 있다고. 그럼 이 친구는 천합서도 서른에서 38 무렵이 되면 독립해서 자기가 갑질을 하는 사주인 거예요. 일간 자체가 자기가 대빵, 대표, 간목, 갑질을 해야 되는 직성이 풀리는 사주인 거예요. 이 간목의 또 다른 특징이 고집이 엄청 세요. 자기가 보스니까. 남이 얘기해도 안 듣고요. 자기가 직접 확인해서 그게 맞아야지만 직성이 풀린 성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가 37, 8 무렵에 이 건설회사, 우리나라 일군 건설회사 다니다 독립해서 그 건설 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시작해요. 그게 어느 분야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 친구한테는 신금이 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목이면서 관성 타이틀을 끼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관성이 대표잖아요, 사장. 이 짱인데, 관성 타이틀이 짱인데, 간목이니까 갑장이잖아요. 간목장이니까 대표인 거죠. 그리고 이 신금물상 보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보세요. 이게 밭전자를 위로, 하늘 위로 땅 밑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꽃쟁이를 갖다 쫙 이렇게 하늘에서 땅 밑에까지 꽂아버린 거예요. 이거 번개물상 나오거든요. 번개. 거기서 피리친 물상이 나와요. 이 친구가 그래서 뭘 하냐면, 우리나라 건축법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요즘에 인터넷 같은 것도 많이 돼 있으니까 피리침을 반드시 기초토목공사 할 때 받게 돼 있어요. 그래야 안전 피리침을, 그래야 번개 쳐가지고 혹시 이게 낙뢰라 그러죠. 건물에 번개 때려가지고 건물이 번개 맞으면 피리침 설치가 안 돼 있으면요, 전기부터 해가지고 인터넷 이런 거 삽시간에 다 다운돼 버려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게 틈새 시장인 걸 봤어요. 근데 자기가 이게 마지막으로 옮긴 회사가 이거를 설치하는 회사였는데, 자기가 몇 년 근무하다 보니까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독립해서 나온 거예요. 자기는 이제 건설회사 건축 학과 나왔으니까 자기 이 대학 동문들 인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게 왜 내가 자식을 아까 종신자식 품고 가야 된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신금이 누굽니까? 관성이. 육신관계로는 아들이잖아요. 자식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안방에 원래 와이프가 있어야 되는데, 안방에 자기 품에 품고 있는 거는 와이프가 아니고 아들이잖아요. 아들하고 자기하고는 한 몸으로 가게 돼 있는 거, 이게. 멍궁이 아들을 품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니네 아들은 종신자식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들이 무슨 물상을 띄고 있어? 자기 하는 일이 아까 낙내 이 피레침 그 기초토목공사 하면서 박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아들이 이 물상이잖아요. 그럼 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아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아들이면서 또 자기 사장 타이틀이라고, 아까 그 일이니까 아들이 이 일을 물려받아서 친구 나이 먹어서 힘들어지면 아들이 그대로 그 일 물려받아서 이어가겠다. 사장 타이틀 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주 어렵게 풀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친구 사주가 를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 통화하면서 물어보는 순간에 사주 떠올리니까 이게 바로 나오잖아요. 와, 나 이 아들 때문에 야, 그거 네가 정신도로 품고 가야 자식이고 아들이 물려받게 생겼다, 야. 그 아들 공부 보려면 아들 기준에서 인성이 뭡니까? 토죠, 토.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는 토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토가, 좀 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은 만약 간다라면 이게 그 소위 말하는 그 인서울안에 있는 그 이름 있는 대학은 가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대라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그러니까 지네 자식에 대한 부모치고 자식에 대한 기대치 없는 부모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식에 대한 지 욕심이 잔뜩 있었는데 내 입에서 얘기가 그리 나오니까 친구지만 이제 친구니까 더 그랬을지도 모르죠. 이제 막 퍼부서 된 거지. 근데 나는 이제 열받은 거지.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형님 같은 경우는 얘가 간목이잖아요. 얘가 장남이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집안에서 장남 역할을 해야 되는 사주로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사주 내가 다 알죠. 여기 어디에도 이게 간목 유일해요. 이 간목이. 그러면 형도 이거 우리나라에서 알아두는 이 기업 다니면서 이게 직장 생활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그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알기로도 이 녀석이 집안일은 거의 다 이게 책임지고 도맡아서 했어요. 나서서. 그러니까 형이 장남인데 이제 장남 같지 않게 이제 장남의 전통적인 장남의 책임을 벗어놓고 산 거고 이 녀석이 이제 거의 다 한 거죠. 근데 이거 보고 일단 형님이 장남 역할을 못할 입장이다. 그리고 이제 형 사주 주라 해서 이제 어머니한테 물어봐서 얼른 주라. 그래서 열었는데 형이 숨골이 이게 고 대운 중에 그리고 고해 다음에 계속 이게 건들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이고 이 형님 오래 못 가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제 돌아가시면 고인이 되시니까 형님 사주 내고 여기다가 이게 넣지 않은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가면 숨골도 이렇게 언급을 해줘야 되면 또 다른 하나의 테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형님 부분도 그리 얘기를 했는데 그리 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 특징이 뭡니까? 얘가 지금 우리 나이가 이제 40 중반을 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태어난 시간대에 그 간직균을 쓰고 살아야 되는 나이들인 거예요. 주로. 나머지는 못 쓴 게 아니고 주로 이거를 이제 주 기운으로 써야 되는 나이대로 들어선 거죠. 그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친구가. 이 묘목이 뭡니까? 얘한테는 겁재잖아요. 그 다음에 정화는 뭡니까? 얘한테는 상관이잖아요. 목생화 이러니까. 그럼 이 어떤 거예요? 겁재, 이 비견이 아닌 겁재, 상관이니까 특출난 제주 기술을 내가 내 걸로 끌고 오려고 그러는 기운, 이 사주 모양새죠. 근데 끌고 들어오는데 이게 무슨 관계 돼버립니까? 무엇인 원진 관계 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지 뜻대로 이게 자기 이 부하 직원이나 혹은 자기 그 동료인데 이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출난 기술이나 이게 특출난 어떤 일적인 관련된 일과 관련된 실무상의 노하우를 자기 걸로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이 관계가 미오신 원진 치고 있으니까 자기 뜻대로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죠. 그럼 이 친구가 이 피레침 그 낙뢰방지 피레침 그 설치하는 회사 설립하고서 우연히도 자기 부하 직원이 이런 특허 관련 이런 절차를 알고 있었어요. 신용신앙이나. 내가 어차피 너는 만약 그쪽 분야를 네가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지적재산권 분야 관심 가져봐라. 그거 특허나 신용신앙이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힘들어도 아무것도 아닌 게 신용신앙이 되기도 하고 특허가 되기도 한다. 절차만 깨뜨리고 있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하 직원을 받았는데 걔가 그런 거를 아는 애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얘 통해서 보완하는 어떤 그 피레침 관련 특허 실용신안 이거를 이제 한두 개 따고 이제 그게 되니까 이제 이 친구는 내 보내고 자기가 이제 그거를 또 하나 두 개 또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아니니까 절차를 알게 되면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게 살짝 이 기술적 부분 변경만 가면 새로운 이제 특허나 실용시장에 가능한 이제 피레침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전기 관련 일이라고 왜 했을 것 같아요? 이 정화, 전기전자, 전기 관련, 그 다음에 뭐, 이 겁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대학 동문이라는데 선배된다고 그랬던가 이랬던 것 같아요. 자기 동문인데 이 분이 원래 이쪽 관련 일을 영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베이스는 똑같으니까 대학 기본 베이스는. 그래 이제 이게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이 친구하고 합쳐서 같이 하자. 영업은 이쪽 영업이나 피레침 쪽 영업이나 그쪽 영업이나 어차피 건설 쪽 영업이니까 영업은 같이 두 개를 띄어가지고 지분으로 남기를 하면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 전기 개폐기 쪽그 겁제죠. 자기한테는 대학 동문 선배니까 선배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쪽 일을 하게 됐죠. 그리고 아들이 게임에 미쳐있다 그랬죠. 왜? 아들이 요 아들이죠. 이 전기전자 컴퓨터 묘신 원진기문 게임에 미쳐서 아들 여기다 이제 돈 좀 바쳐야죠. 아들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고요. 이렇게 간단해요. 이게 뭐 이렇게 공부를 무슨 이론하고 겪고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면 정말 밑도 끝도 없어지고요.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만 딱 끼면 자기 나름대로 이게 물상을 파고들든 하여튼 나름대로 뭔가를 파고들어야 자기만의 어떤 관법화의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이게 이론을 누구나 이게 습득하는 이론을 같이 공부해서 습득하고 그거를 자기 것화시켜서 그것 토대하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게 사주를 보는 눈이 이제 익숙해지게 되면 그게 이제 자기만의 사주 보는 눈이라서 이거를 벌관자의 사주를 보는 벌관자의 법이라 그래요. 이게 자기만의 관법이 존재해야지만 이게 현업술사로서의 생명력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다른 어떤 관법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접근하기도 쉬우면서 또 적중률도 높다 이러면 이게 사람 보는 눈은 매한가지인데 당연히 관심을 더 가게 돼 있죠.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친구 그런 거고 주식은 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묘목이 주식 자연의 물상에서는요 어디 있어요? 요 인목이 국채요 국채 기본 채권. 주식은 이게 기본 채권이 아니라 이게 정하는 채권이거든요. 거기서 떨어져 나온. 그래서 이 묘목은 이게 자연의 물상에서는 인목이 나라를 대표하는 채권이니까 우리나라 국가 채권도 돼요. 국채, 그 다음에 기관채 이런 거고 이 묘목이 주식이에요. 그리고 이 인목이나 묘목은 범에 이 자라는 싹바 같은 거니까 쭉쭉쭉쭉 자라죠. 당연히 자라는데 이 사주에서 이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묘신 원진 쳤잖아요. 지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응? 저는 100을 했으면 한 30이나 돌동 말등 이런 거죠. 운이 안 좋을 때는 100을 원했는데 한 130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고. 그러면 저는 손해가 얼마겠어요? 100 투자해서 130, 거꾸로 마이너스 130 손해보면 230을 손해보. 네. 그럼 얘가 주식을 어떤 식으로 투자하겠어요? 이게 정화가 뭡니까? 전기전자, 정보, 이 뉴스나 뭐 이 정보 이런데 뭐 이제는 돈 주고 사는 데라든지 이래가지고 무슨 뭐 이거 급등주 뭐 해가지고 회원들한테만 뭐 유료로 고가로 뭐 이런 개념 아니면은 이게 이 주식을 정말 이 정통으로 제대로 기본 베이스부터 차근차근 해갖고 하는 공부 깊게 해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그 매매 기법을 스킬을 연마하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상관이니까 상관이 뭡니까? 임시방편 순간순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괜찮은 정보 이렇게 떴다 이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몰빵했다 재미 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럴 때는 크게 읽고 이런 식인데 어쨌든 사주 명략적으로는 이게 묘신 기문 쳤으니까 어쩌다 한 번씩은 먹는데 이게 평균적으로는 지 뜻대로 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주식 얘기까지 제가 해준 겁니다.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보시게요. 이 친구 사주에서는 이 친구 자체가 45을 넘어가게 되면 이 정묘라는 기운을 어떻게 씁니까? 본인 간목에서 묘목은 겁재예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기존에 살아온 인생 경로 중에서 없던 탐심이 발동하게 돼요. 본인이 이런 겁재 탐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45 넘어서 만나게 되는 이건 이제 직장상으로는 자기가 사장이니까 자기 직장 내 이게 그 직장 그 직원도 되고 밑급 직원 아니면 사회생활에서 만나야 되면은 인간관계도 이
겁제 탐심을 가진 인간들하고 이게 서로 동기감흥이라 그래요. 이런 인간들하고 만나야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누군가는 잃고 얻고 뺏고 빼앗고 뺏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남 탓할 필요 없고 지 사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까 내가 그런 얘기들 포함해서 남은 인생도 얘는 이 탐심 이거 조절 못하면요 이 묘신 그 원진기문 쳐버리기 때문에 인생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얘한테 어떻게 다 해줘요? 지 스스로가 이런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얼토당토 않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얘기도 내가 저하고 친한 친구인 줄 알면 그런 얘기를 해줬을 때 친한 친구로서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인 줄 알고 받았으면은 그 얼마 안 남은 시간에 엄마랑 가족들에서 형이라도 한두 번 더 보고 이게 미리서 살아있을 때 이게 주변 정리할 건 하고 편안한 시간 갖게 되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그 아들 문제 얘기했을 때도 그런 거. 근데 지가 겁제 탐심이 있기 때문에 꼭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떤 그 특수기술이라든지 그 특출난 어떤 그 노하우라든지 일 관련 기술 같은 걸 지가 이렇게 땡겨 올려다가 이게 이 원진에 걸려버리니까 여의치 않으니까는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생각의 법을 봐요, 이래서. 그래서 나이가 45을 넘어간 사람들은 이 구간이 이 자기 일주하고 어떤 형태를 치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묘신 원진 쳐버리면 자식하고 관계도 여의찮아지고요. 와이프하고 관계도 좀 여의찮아지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마음을 잘못 먹어버리면 밖에서 일 벌리다가 이게 엉뚱한 데서 돈 날리는 경우도 다반사고요. 그것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 받고 상처 있고. 지가 마음을 조절해서 지가 이거를 겁제로 쓰니까 그런 거. 일단 지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45 넘어서 이 사람은 이게 그 불법적인 상관은 또 불법성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탈법을 저지르는 선이 있어서라도 내 욕심 실컷 내보겠다. 이런 걸로 이 기운 써버리면 인생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럼 누가 변질됐습니까? 친구 관계에서. 이게 겁제로 이렇게 작용해버리면 이 친구가 이게 45 이전의 모습하고는 많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내 진심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이 헛된 욕망, 욕심하고는 탐심하고는 많이 어긋나 버리니까 나한테 이제 이게 편하니까 이제 화풀이 되는데, 내가 바보입니까? 그걸 왜 다 받아줘? 지 인생은 지 인생, 아무리 친구지만 지 인생은 지 인생인 거지. 지가 변질돼서 지가 삶의 고통으로 빠져드는 거를 이게 힘들 때마다 나붙들고 해봤자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사주 명리를 공부하면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안 했으면 같이 휘둘리죠. 그러면 이 친구가 친한 친구니까 나도 같이 휘둘려들어가면 어쩌겠습니까? 이 관계로 나도 같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화는 내면서도 내 말이 이게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무슨 일 있으면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나를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기술, 내가 무슨 기술 할 수 있습니까? 사업명령 설사 기술, 지가 안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기술. 그럼 지가 나를 딱 이렇게 대하는 시각 자체가 벌써 예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야, 빨리, 뭐, 이렇게. 이 정리해줘야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이게 휘둘려서 가면요, 이게 이 친구 관계가 끝까지 좋은 관계로 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선을 넘는다 치면은 이게 제가 인계선이라고 해놨죠. 이 인내의 한계선을 넘어서는 인계선을 넘어서면은 신호등을 줘야 돼요. 그래도 넘어선다 그러면 마음이 아프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내 입장에서 인연값 치를 건 다 치렀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얘한테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때는 너 이번에 다른 데서 가서 봐라. 난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나한테 앞으로 계속 나한테 물어보고 싶거들랑 나를 이게 다른 철학관 선생님처럼 술사로 정식을 대하고 나는 너한테 세 겁줄 이상 받아야 되겠다.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소리 좀. 그리고 나한테 친구라고 부르지 말고 선생님이라고 깍듯이 대하라. 세 겁절 이상 상담료를 지불하고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깍듯이 부를 자신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서 물어보고 그러지만 하지 마라. 편하게 소주나 오가다가 연락돼서 사는 얘기나 물어보고 이럴 때 연락되면 소주나 예전처럼 한잔하자 이러고 이 선을 그어버렸죠. 자, 그러면 이제 더 가시게요.
이제 제가 이 시주, 이분은 지금 56세시니까, 이게 이제 이분은 이 시주를 확실히 쓰는 분 맞죠? 그러면 이제 보시자고요. 아까 내가 왜 이분,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신축년 겨울에 내가 얘기하기를, 내년 봄 되면은 되자마자 이거 탈락이 생겼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지는 다 아시겠죠? 이민년에 인사형 두 방 빠방 때리니까 일 터지는 거죠. 근데 이분 사주도 주요 쓰는 구간이 여기거든요. 그럼 보시게요. 이분 여기 어때 있어, 이분도? 여기 신의 일주죠. 그러면 여기 정유 시주죠. 그럼 유금하고 신금이 뭡니까? 서로 친구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선후배, 동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어때요? 정신 충 빵 날려버렸죠. 이거는 뭡니까? 타이틀.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 신금 일주한테는 내 동료 친구가 이 평관이잖아요. 사장이다. 근데 상관이다. 사장이다. 근데 편한 사람 아닌 사람, 평관이니까 엄청 스트레스 주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45 넘어가면 이분 입장에서는 내 친구, 선후배, 내 지인, 동료였던 사람하고 그 사람이 사장, 평관이라는 나를 엄청 스트레스 주는 사장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하고 일을 도모하려고 할 텐데 그 일이 잘 된다, 안 된다? 이건 뭡니까? 유수를 해. 격각살 때려버렸잖아요. 그럼 이분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가 자식궁이라 그랬죠. 그럼 이분은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인생 중년 넘어서 와이프하고 사내 못 사는 사람들은 연결고리가 매끄럽지 못하다 그랬죠. 격각 때렸죠. 이분 와이프하고도 탈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만 놓고 봐도 실제로. 그리고 떠나서 이제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하자면 자기 신금을 내리면 유금이니까 자기 동료가 사장 타이틀을 갖고 자기하고 동업관계를 이루게 되면 격각 쳐버리니까 아름다운 관계로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래 딱 끝났어요. 이거 볼 필요 없고 이거 볼 필요 없고 여기서 둘이 이거 보고 여기서 이거 봐버리면 이 둘이는 동업하면은 왼수되는 거예요. 동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동업궁합급을 제가 봐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45 넘어간 사람들은요, 이 태어난 시간대 생시를 중요하게 쓰는 나이들이기 때문에 이 자기하고 이 생시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 누가 동업 궁금하다 그러면 이거부터 열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별 탈이 없다 그러면 이제 다른 부분은 확대 들어가는 거죠. 재물복, 돈복은 좀 있는지, 운은 좋게 들어오는 건지, 그 다음에 문서나 식상, 이 밥그릇은 탈이 없는 건지, 이제 확대해서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기 열어봐요. 여기서 아웃돼 있으면 다른 데 아무리 좋아졌자 필요도 없어요.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아까 현업술사로서 동네 점쟁이 용한지 모른단 말. 내 사촌 동생도 그런 동생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한테 내가 이 녀석한테 선거 줬는데 이제 나중에 하다 보니 지 친구, 친한 친구, 뭐 A, B, 그 다음에 지 처갓집 재수씨네 동네 사람 A, B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때는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한테 내가 따끔하게 몰아내고 잘라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연락을 잘 안 해요. 나는 지네 식구들, 지네 자식들 해서 해줄 건 다 해줬으니까. 그리고 지 뭐 이렇게 일이 안 된다 해서 지 먹고 살 게 어느 분야 이렇게 좀 염두에 두고 가능성이 있는지 이제 네 스스로 체크해가지고 그쪽 분야들은 네 사주하고 좀 맞을 테니까 추진해 봐라 해서 이제 실제 무슨 일을 하나 새로운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내가 내 사촌 동생으로서 내가 형으로서 내 핏줄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선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너머로 무슨 뭐 시도 때도 없이 형이 좀 나와봐 뭐 이래가지고 뭐 이런다든지 뭐 내 친한 친구인데 A, B 이렇게 간다든지 뭐 내 그 와이프네 이게 동네 분인데 A, B 가버린다든지 이거는 이제 선 넘는 짓이죠. 이제 그 정도 얘기하면 이제 생각이 있으면 이제 알아듣겠죠. 근데 내 동생이 유달리 그 사촌 동생이
이거 보세요. 얘가 경자일주예요. 이 경자일주가 뭐냐면요. 제가 해자축이 저승사자, 겨울, 농사 지어놔가지고, 가을 걷어가지고, 농사 곡간에 쌓아두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겨울을 날려면은, 먹고 살 게 없으니 도둑질이라도 해 먹어야죠. 그래서 이게 도둑들 구간, 혹은 이게 사람으로 치면 죽음의 구간이고, 윤회 구간이니까, 저승사자들, 귀신들 들끓는 구간, 이게 도둑들, 사기꾼들 들끓는 구간,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주가 해자축 이런 인자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사주 기운 잘못 써버리면 탐심 내지 도둑심보가 있어요. 그럼 볼까요? 이 경금이 뭡니까? 경금이 가을에 아직 완전히 여물지 않은 과일이에요, 과일. 과일. 그래서 이게 가을이 더 깊어지면 이 경금 속에서 이 신금이라는 씨앗 열매가 나오면서 과일이 완전히 숙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숙화 안 된 과일이기 때문에 이 병화, 태양, 이 병화라든지 아니면 이 정화 하다못해 이 모닥불이라도 이렇게 미세한 이게 온기라도 있어야 그래서 이 경금을 더 녹여주고 단련시켜줘야 훨씬 더 고급 부가가치 있는 이 씨앗으로 이제 변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금은 단련이 더 필요한 거고요. 과일인데 풋과일, 성숙하지 않은. 그래도 과일은 과일이니까. 그런데 이게 과일은 가을이잖아요. 가을이 제철인데 겨울 한가운데 있는 이게 과일이니까 이게 쓸모가 쉽겠어요. 쓰임새가 쉽지 않죠. 근데 이거를 자기가 각고의 노력 끝에서 자기 쓰임새를 찾아서 가치를 자기가 찾게 되면 자기 가치를 겨울에 써먹는 과일이 더 비싸잖아요. 백화점에서 막 그 고가로 팔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열심히 노래하죠. 자기를 남 쳐다보고 주변 들병거려 살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가치를 자기가 가지게 이게 노력을 해서 가치를 자기가 가지게 되면 이거 엄청난 고부가 가치의 겨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게 겨울은 열매가 귀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주를 그렇게 고급 레벨로 쓰는 사람들이 드물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게 못 돼버리겠습니까? 금생수, 그냥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자기를 그냥 시커먼 이 밤거리에다 샥 배출해내잖아요. 혹은 이거 도끼거든요. 도끼 들고 시커먼 야밤에 도둑들 들끓는 거리를 배회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잘 썼으면 경찰이나 이런 데 특수경찰 쪽으로 왔어도 한가닥 했겠죠. 근데 그쪽으로도 못 갔다. 그럼 잘못 써버리면 마음에 시커먼 탐심을 가지고 도끼 들고 밤거리를 배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집안이 다행히 그런 집안은 아니고 근데 본인 사주는 레벨을 높게 쓰냐 레벨을 낮게 쓰냐에 따라서 그런 물상까지 잡혀버려요. 그 이제 우리 동생은 사촌 동생은 그 동생은 이거 경자년 때부터 유달리 갑자기 연락을 막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있죠. 본인이 경자 일주잖아요. 그런데 경자년이면 복음년이잖아요. 복음 중첩. 이 1년간 자기하고 똑같은 기운이 이 경자년 1년간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분탕질치기 시작하니까 이러면 정신적으로 혼돈해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라 그러죠. 정체성의 혼돈도 일어나고요. 내면도 불안해지고요. 뭔가 일을 하려고 쫓아다녀봤자 일도 제대로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복음 중첩살 운이 들어왔을 때는 자기 성찰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도 새로 자기 스스로를 내면을 성찰하면서 힘들지만 1년이라도 뭔가 새로운 준비를 하는 게 이게 나중에 한 4, 5년 이상 도약할 수 있는 이 미천이 되는데 얘가 그 해 그러지 않았어요. 이 복음중첩 기운 그대로 맞아가지고 어디다 정신줄 놓고 돌아다니는 사람 마냥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되면 이게 뭐예요? 신축년. 신축년이 이 친구한테 뭐예요? 이 동생한테는. 겁재잖아요. 근데 경기 왔을 땐 신축이 자기 한 끗발 더 있거든. 고부 가치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을에 자축합이죠. 근데 겁지하고 절절한 동거가 되니까
이 끝이 아름답겠어요? 아름답지 못하죠. 이제 나는 그래서 하도 이 녀석이 이제 이게 해줄 만큼 해줬는데 그러길래 이게 언제냐. 여무렵이 있다. 여무렵이 이제 뭐라고 따끔하게 해놓고 내가 이게 장문에 이게 보내서 따끔하게 해놓고 했더니 이제 그 뒤부터는 잠잠해.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집안일 때문에 집안 어른들이 있어서 내려갔더니 많이 좋아졌다. 이제 이게 내가 얘기해줬던 그쪽 언저리에 무슨 이제 새로 지금 추진 중이라고 이 이민년이 그런 기운이거든요. 새로 시작한다, 임모. 근데 힘들게 시작한다. 딱 얘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새로 시작하고 있는데. 얘 대신 이제 우리 재수 씨, 얘네 와이프가 이제 기운이 굉장히 좋아요. 올해 내년에. 그래서 나는 재수 씨 기운에 묻어서라도 2년 정도 이게 열심히 그쪽 일 추진하다 보면 성과, 생각 의외로 성과 볼 테니까. 나는 어떻게 형 그러길래. 야, 니네 와이프나 이게 부부가 이게 일심동체라 이게 한 몸이라 이게 그럼 네 와이프 재수 씨 일 따로 네 일 따로 네 비처 따로 이럴 거냐. 너 운이 안 좋으니까 난 당분간 운 좋은 사람한테 묻어서 갈 생각하고 하던 일 추진해라 이러고 말았거든요. 자, 제 얘기가 이 동업자 궁합 이 영상 첫 번째인데요. 이게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분량이 늘어나 버리네요. 근데 언젠가는 한 번은 꼭 이 얘기를 이렇게 곁들여서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 TV 채널에 인연 닿아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주 공부에 관심 있는 분이나 사주 공부를 실제 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굉장한 어느 정도 이렇게 공부가 꽤 돼 있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어쩌면 이 사주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완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쯤은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들이에요.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린 게. 현업사로서 결기는 반드시 가져야 되고, 인계선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 대신, 인연값은 확실히 치러야죠. 매정하게 자르면 안 되고, 자기 기준에서 내가 할 도리 다 했다 싶으면 그때는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말은 참 두고두고 저도 공부하면서 생각했었는데 진짜 동네 점쟁이 용한지 모른다는 옛날 어른들 말씀이 맞구나.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기가 제일 힘든 게 세상 인심이구나. 그런데 그 가까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순간이 바로 자기가 현업술사로서 나름대로 충분히 준비가 돼 있는 상태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저리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중요한 얘기인데 그 얘기 빠뜨렸네요. 아까 우리 친구 요 묘목 자체가 자연의 물상에서는 주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갑목인 자기 일주가 갑신일주니까 자기 기준에서 자연의 물상에서 이 묘목인 주식균이 자기한테 뭡니까? 겁제, 겁제. 묘신 기문쳐가지고 자기 뜻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본질적으로 주식은 자기균으로 치면은 겁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으로 돈 벌겠다는 이 생각 자체가 이게 이런 사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를 깜빡해가지고 중요한 얘기인데 급히 켜서 이 추가로 더 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